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좋은 일이 세 가지 있었고 나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어느 쪽인가요? 대부분은 그 하나의 나쁜 일입니다. 동료가 건넨 칭찬은 흐릿한데 상사가 던진 한마디 지적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즐거웠던 점심 식사는 기억 어딘가에 있는데 퇴근길에 누군가와 부딪혔던 짜증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나만 이런 건가?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 오늘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는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정밀한 생존 기계입니다. 다만 그 기계가 지금 이 시대와 약간 어긋나 있는 게 문제죠. 오늘은 그 어긋남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정 편향의 진화적 기원, 현대 사회와의 미스매치, 그리고 긍정 감정을 직접 설계하는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길을 걷다가 발 앞에 뭔가가 있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난 경험 있으신가요? 알고 보니 그냥 호수였거나 막대기였거나 그 순간 여러분은 야, 나 또 쫄았네 하며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0.1초의 반응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작동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편향, 영어로 네거티버티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더 강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뇌의 특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시오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뇌의 전기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볼 때 뇌의 반응이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즐거운 사진과 불쾌한 사진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뇌는 불쾌한 사진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들을 분석해보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평균 5대1이었다는 겁니다. 긍정 5개가 있어야 부정 하나를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것 하나에 무게가 좋은 것 5개에 맞먹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10가지 칭찬을 들어도 한 가지 비판이 그날 하루를 지배합니다. 손님 10명이 맛있다고 했는데 한 명이 별점 하나를 남기면 그 리뷰가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게 우리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시간을 약 300만 년 전으로 되돌려 봅시다. 아프리카 사바나, 우리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아가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전한 음식과 독이 있는 음식을 눈으로만 구분해야 했습니다. 밤에 동굴 밖을 나가면 맹수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랐습니다. 천재지변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두 종류의 조상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조상은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풀숲에서 소리가 나도 뭐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맛을 모르는 열매를 봐도 일단 먹어보자고 합니다. 두 번째 조상은 불안이 많은 사람입니다. 풀숲에서 소리만 나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낯선 열매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수백만 년이 지난 지금 누구의 후손이 우리일까요? 두 번째 조상입니다. 낙관적인 첫 번째 조상은 어느 날 사자에게 잡아먹혔거나 독버섯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불안한 두 번째 조상은 조심스럽게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 자손의 자손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즉, 부정적인 감정에 예민한 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 선택된 형질입니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특성입니다. 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편도체입니다.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뇌 구조는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기 역할을 합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뇌의 이성적 판단을 거치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0.1초 안에.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시스템은 사자가 뛰어드는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생각하고 있다가는 이미 잡아먹힙니다. 먼저 도망치고 나중에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100년 전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안전합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안전하게 검사된 음식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도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저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도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뇌는 수백만 년 전 그 사바나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급격히 바뀌었지만 뇌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SNS에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이게 뭐야? 별로네요. 그 순간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사자가 뛰어드는 것과 같은 강도는 아니지만 같은 회로가 작동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약간 떨리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성적으로는 댓글 하나잖아 라고 알지만 몸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잠을 못 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 입장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과거에는 적대적 부족 앞에 혼자 서는 것과 비슷한 위협 신호였습니다. 그 회로가 지금도 작동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진화적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설계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이 미스매치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불안, 번아웃, 만성 스트레스, 이것들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구조적 불일치에서 옵니다. 수백만 년 전을 위해 설계된 뇌가 하루에 수백 개의 자극을 처리하며 살아가는 현대 환경과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진화의 역사에서 발달한 시점이 다릅니다. 부정적인 감정, 공포와 혐오와 불안은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뇌회로에서 나옵니다. 자동으로 빠르게 강하게, 긍정적인 감정, 기쁨과 호기심과 만족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외부 위협에 대한 즉각 반응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정 감정은 외부가 만들지만 긍정 감정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번데기를 처음 보는 사람은 대부분 불쾌함이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건 자동 반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어본 사람은 고소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첫 반응은 부정이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그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바뀐 겁니다.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공포입니다. 내 입장에서 높은 곳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이 타다 보면 그 공포가 스릴로 바뀝니다. 같은 자극인데 긍정으로 재분류된 겁니다. 이것이 긍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 뇌는 경험이 쌓일수록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업데이트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비슷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이 적고 자극이 없는 삶은 뇌가 부정 반응 쪽으로만 계속 강화됩니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성 이론에서 이것을 확장과 구축이라고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자원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미래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도 함께 자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3가지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동료가 웃어줬다. 이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이 행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정에 먼저 반응하는 뇌에게 의식적으로 긍정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뇌가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정보를 긍정으로 채우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긍정적인 것을 탐색하는 패턴을 조금씩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낯선 경험에 작게 도전하는 겁니다. 긍정 데이터베이스는 경험이 쌓여야 늘어납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면 새로운 긍정 회로가 생길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달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평소 안 가던 동네 카페에 가보거나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시켜보거나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거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낯선 경험은 그 자체로 새로운 자극이고 그게 즐거운 경험으로 끝나면 긍정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더 쌓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불안해졌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유약한가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뇌는 수백만 년 전 생존을 위해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반응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사자인가 호수인가? 이 질문 하나가 편도체의 반응을 이성적으로 재평가할 기회를 줍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좋은 일 3가지, 나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남은 건 그 나쁜 일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든 설계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살아남게 해준 바로 그 설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설계 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부정 반응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뇌의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긍정 감정을 쌓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경험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오늘 저녁 딱 3줄만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뇌가 긍정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첫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일에 쉽게 불안해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교적 긍정적으로 넘기는 편인가요? 그리고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